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대 교체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5년에서 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약 700만 명이 지금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의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 연령층으로서 대두되었던 그러한 일정 연령층의 큰 흐름이 지금은 은퇴라는 시기에 썰물처럼 내려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1979년에서 92년생인 약 900만 명,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약 20%인 에코 세대가 새로운 주택 수요의 주요 연령층으로 대두되면서 과거의 주택 공급 부족 시절의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환경이 지금은 새로운 주택 보급률이 100% 넘은 시점에서의 주택시장의 새로운 세대 교체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면서 주택시장 자체도 주택시장의 고령화의 진입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사점은 한 면에서는 세대 교체기에 있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고령화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는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성장률에 주도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 4분기 우리나라의 GDP 경제 성장률의 약 한 51%가 건설 투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이 과거에 그렇게 크게 대두된 적이 없었고 최근에 이러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건설 투자의 배경에는 그 이면에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이라는 일종의 가계의 부채 구조와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현상은 향후 1, 2년 이내에 급속한 건설 투자의 변동성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1990년도 일본의 경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은 1990년도 주택시장의 최정점기에 있었을 그때에 주택 물량 공급을 그대로 확대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 주도 세력을 건설 투자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2014년도까지 일본의 주택시장이 근본적으로 상승세를 이루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24년 동안의 침체기를 걷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건설 투자를 이용한다는 일정 부분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이 지금의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경제성장의 암울한 부분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재고와 인구 추계를 보면 신주택보급률에 의하면 103.5%, 구주택보급률에 의하면 118%인데 보통 주요 선진국들이 주택보급률을 계산할 때 나타내는 그 수치에서의 주택의 의미는 거주 가능한 모든 주택을 다 통계에 잡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통계 데이터의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나타난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는 103.5%와 118% 이 두 사이의 관계 사이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올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최정점에 3,704만 명을 기록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3,702만 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소의 시작인 시점이 2018년도가 되는 시점이고요. 또 한편 우리나라의 가구 증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면 첫 번째는 새로 증가하는 가구 수, 두 번째는 멸실 수, 세 번째는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소득의 증가율, 이 세 가지가 크게 결정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구 수 증가조차도 올해의 경우가 24만 가구, 내년도가 23만 8천만 가구, 그 다음 해가 23만 가구로 가구 수 증가의 폭이 감소합니다. 심지어는 1인 가구 수조차도 올해가 17만 가구, 내후년이 16만 가구로 1인 가구 수 증가의 폭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인구수는 증가합니다. 그렇고 가구 수도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증가의 폭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의 폭이 감소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인구 고령화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구 고령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난 주택시장과 인구 변동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일본,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가 일반적으로 인구 구조와 거의 비슷한 구조로 주택가격 상승이 비슷한 동조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만 독일이 좀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주택 공급 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그럼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입주 물량과 근본적인 수요의 결정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구 수 증가라든가 아니면 소득 요인이라든가 공급 물량의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아파트의 분양 물량 실적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분양 실적만 작년에 52만 가구였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일반 주택까지 포함하면 70만 호 이상이 주택이 이미 착공이 된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 우리나라의 신규 가구 수 증가가 약 한 24만 가구, 멸실 가구가 약 한 9만 가구, 포함하면 약 33만 가구 정도가 적정한 주택 수요량이라고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입주되는 물량과 그때 당시에 실제로 착공되는 물량의 수준을 보면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2018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과거에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 주된 포인트였다면 앞으로는 주택을 얼마만큼 관리하고 조정해야 되느냐가 일종의 그 중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세대 교체기의 전환기에 있고 고령화라는 진입 초기 단계에 있을 때에 과연 주택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은 과거와는 달리 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한 조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